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저거 바이넥스하고 윤석열 관련주하고 뭐 동부 RNS 이거를 할 건데, 일단 바이넥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넥스가 오늘 그 원료 용량 조작 보도 나오고, 그래서 약사법이 뭐 위반됐다, 의약품 6종 판매 중지, 그래서 악재가 발발하고 시가가 한 15%, 마이너스 15에서 16 정도 떨어지고 나서 반등 잠깐 주다가 다시 하한가까지 내려온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뭐 대처를 하신 분들은 뭐 그렇다 쳐도 손인을 해서 대처 못했다든지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대처가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방향이 사실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 큰 맥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전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요. 다시 얘기해서 큰 맥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서 큰 틀의 박스에서 중심가에서 지금 싸웠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대충 그릴게요. 지금 요게 지금 연필로 그리는 거라. 보시면은 요게 이제 큰 틀이거든요. 요 25,000원권을 돌파를 함으로 있어서 위아래로 변동성의 힘의 균형이 현재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방향을 삼각수렴 패턴을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밑으로 빠지려고 지금 한번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대응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반등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 정도 선까지는 일단 25,000원 근처까지라도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위로 갈지 다시 밑으로 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 큰 틀에서도 올라올 만큼 한번 올라왔어요. 작년에 저 8월 달에도 여기 3만원 38,000원대 한번 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오늘 일단 대응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저 포커싱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실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요 정도 선이었어요. 여기가 최근에 요 선이 가장 이제 지지라인이 이제 강했던 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뚫려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에서도 매도세가 25,000원 부근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산재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깨진 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더라도 일단은 반등은 한번 나와서 24,000원대 여기 장기적으로 회색 맞는 오늘의 그 시가 자리 부분,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매도의 거래량인가 매수의 거래량인가,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고, 매도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하방으로 밀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000원 요 부분에서는 한번 반등을, 오늘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매도를 한번 하시고 나서 방향을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약 한 24,000원대였죠. 24,000원대면은 뭐 한 여기 정도 되겠네요. 24,500원 선, 24,500원 선까지 반등 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현재 단타가, 내일도 단타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단타의 흐름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봤을 때, 여기를 이제 하나의 박스권으로 보는 거죠. 22,000원부터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22,000원부터 여기까지, 이걸 하나의 박스권으로 이제 단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을 때 24,500원 선까지, 뭐 또는 적게 가면 24,000원 여기 정도 선이죠. 여기까지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깨집니다. 그렇다면은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만약에 놀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맞고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요 정도 선이 매도 구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신규로 단타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고, 여러분 매매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거 윤석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선두주자의 종목이 있는 거고, 후발주자로 새로 재부각돼서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원탑, 투탑,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애들은 서현 탑메타라고 이제 덕성이죠. 탑메타, 서현 탑메타, 요거하고 이제 덕성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또 서현이 또 그래도 조금 아침에 또 더 잘 갔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날 수급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승기를 잡고 갈 수 있는 애는 덕성하고 뭐다? 서현 탑메탈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시면 여기 이미 이제 새로운 구간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처음에 2011년도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큰 틀의 박스로 놓고 여기를 중심가라고 봤을 때 여기 6,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새로운 구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힘의 균형이 요 정도가 지금 이미 나와 버렸어요. 자, 보시면은 요 네모칸이 이렇게 갖다 올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미 나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권은 맞다. 대파동 2차 파동에서의 조정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권에서 단기적으로 단타에 대한 그런 수급세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가 깨지 말아야 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딥니까? 요 만원 부분이라는 거죠. 짧게 조정하면은 요 정도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1,500원 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눌림목 같은 경우도 현재 잡아낼 수 있죠. 그저께 나왔던 상한가부터 어제의 저가 구간까지 싹 받아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네모칸 틀의 안에서 매수를 해서 단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내일이나 모레 음봉이 한번 나왔을 때 공략을 한번 하고 1,500원 손절 잡고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덕성 말씀드리죠. 덕성 같은 경우도 뭐 그림이 거의 비슷한데 앞그림이 앞산이 큰데 뒷산에서 거래량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넘어가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행 중이란 거지. 얘도 보면은 대파동에서 현재 하나 나왔어요. 아까 저희 서현탄메탈하고 흐름이 현재 똑같습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조정받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000원 끝에까지 가기는 한다는 거지. 조정받고 간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디가 이제 깨지 말아야 될 선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흐름을 돌리고 갭을 띄웠던 여기 9,400원 선 되나요? 500원 선 되나요? 9450짜리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얘는 한 번 더 단타의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들이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타의 영역에서 요 정도의 네모칸에서 분할 매수하고 넣고 빼고 하면서 단타가 현재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서현탄메탈이하고 덕성이하고 둘 다 윤석열 테마주는 맞는데 1등이냐 2등이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만 보시면 되는 건데, 스윙으로 잡고 버티기보다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단타의 영역으로 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고, 그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종목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동국 RNS인가요? 동국 RNS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매집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해요. 근데 얘가 왜 올라갔냐면
그 호주 ASM이 그 충북에 충청북도에 히토류 생산시설 세우고 국내 기업에 이제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작년에 11월에 공급개발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어서 오늘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딱 한 방짜리입니다. 내일 한번 갭 뜨고 나서 다시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큰 맥에서도 자꾸 꼬리가 나오죠. 물론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새로운 구간을 쓸 수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내일 떴다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뜰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고점만 형성 한번 되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일의 고점을 뭐 제가 정확히는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봤을 때 이 4,500원에서 그 5,000원 선 요 사이에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나오고 나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히토류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단기적으로 깨지 말아야 될 선은 어디인가를 봤을 때 3,500원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여기에서 내일 뭐 떠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여기 매수권 요 정도에서 받아내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뭐 물론 그 유니온 머트리얼즈라든지 뭐 유니온이라든지 오늘 뭐 티플렉스라든지 뭐 요런 애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히토류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